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경방, 신영, 와코루 같은 자산주로 구분되는 주식들의 주가가 최근 왜 급등락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상한 점을 꼽으라면 경방같이 대표 자산주들, 대표적인 자산주들의 주가가 평소에는 별다른 변동성을 보이지 않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와코루 또한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없다가 주가가 급등했고 또다시 하락하는 패턴. 한신공영은 조금 낮지만 변동성이 없다가 주가가 급등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패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들의 공통점은 자산주다, 부동산이 많다 라는 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자산주란 무엇인가를 정의해 드리고요. 자산주는 왜 오르는가?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자산주를 왜 사면 위험한가까지 정리를 해 드리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산주란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요. 자산주라는 건 간단하게 가지고 있는 것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낮은 기업을 뜻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요. 상장사 A라는 기업이 1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2억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시가총액 2억이라는 건 현재 가치죠. 그런데 10억 아파트라는 건 살 때 가격이 10억이었는지 아니면 현재 시세가 10억이었는지 이 두 개가 명확하게 구분돼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개념에 의해서 투자 부동산의 가치는 재무제표상에 장부가와 공정가치라는 걸로 나눠서 공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부가는 일반적으로 내가 산 가격을 뜻하게 되고요. 공정가치는 내가 산 가격과 관계없이 현재 시점에서의 대략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표현하는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에 활용되는 P, B, R 같은 지표들은 장부 가격에 기반해서 산출이 되는데요. 이런 구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장사 A가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가 아니라 토지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 상장사가 토지를 1990년에 샀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1990년에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으니까 물가 상승률만 따라가도 10억에 산 토지가 50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내가 산 가격보다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투자 부동산의 가치는 장부가 10억, 공정 가치는 시세는 물론 50억이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낮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 30억에서 40억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가 투자에 판단하는 지표는 장부가에 기반한다. 그래서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거나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자산주를 구분짓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주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투자 부동산 같은 걸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장부가와 공정 가치가 크게 차이 날 것 같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자산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산주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일반적으로는 투자 부동산이 많은 기업, 그리고 투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채 없이 투자 부동산만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량한 자산주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투자 부동산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트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검색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검색을 전체 문서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검색창에 투자 부동산이라고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주시면 연결제표 주석이라는 항목에 투자 부동산이라는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나눠서 표시가 돼서 공시가 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산주가 무엇인지 자산주가 되기 위해서는 장부가와 공정가치 가치가 큰 투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자산주로 구분이 된다까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자산주는 왜 오르나 이 점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산주가 오르게 되는 경우는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한데요. 보유 중인 투자 부동산을 장부가액에서 공정하게 다시 평가를 한 뒤에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갭이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갭을 이용해서 뭔가 신사업을 투자하거나 주주환원에 투입하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패턴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투자 부동산의 장부가가 공정하게 다시 평가되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요. 이 과정은 개발이나 매각이나 상속이나 재평가 같은 일련의 행사들이 일어났을 때 장부가에서 공정가치로 다시 평가가 되게 되고 자산주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자산주 신형 와코루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1,544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다트를 통해서 확인한 신형 와코루가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정 가치는 5,299억입니다. 보유 중인 토지의 공정 가치보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온전한 가치를 그대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토지의 공정 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다. 근데 이 토지를 이용해서 뭔가의 개발이나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시가총액이 최소한 토지의 공정 가치만큼은 오를 수 있다. 이런 뷰를 가지고 자산주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최근에 보유 중인 투자 부동산, 정확하게는 비상장 주식이긴 하지만 이걸 개발한다는 소식에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이 상한가를 계속 가다 보니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산주들의 주가도 덩달아 올랐다가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경방, 신형, 와코루, 하림지주, 롯데칠성, 한신공영 등이 있는데 경방은 영등포 쇼핑몰 타임스퀘어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요. 신형 와코루는 서울 주요 상업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하림지주는 계열사가 양재동의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강남 서초동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한신공영의 본사가 강남 논현동에 있는데 이게 사옥이다, 임대가 아니라 본인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옥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자산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패턴으로 자산주가 오르는 이유는 보유 중인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이 고가에 매각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 또다시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니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주식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제가 자산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자산주가 왜 오르고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자산주 이거 되게 좋은 거네, 이거 앞으로도 더 많이 주식이 오를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반응인데요. 그런데 자산주는 매수하면 좀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위험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자산주의 특징 중 하나가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것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장부가와 공정가치가 차이 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옛날에 샀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옛날에 서울의 토지 가격이 굉장히 낮을 때 그 당시에 돈을 잘 벌던 기업들의 오너들이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도 샀는데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정가치가 확 뛰어서 이 갭이 생기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과거에 돈을 많이 벌던 기업이 사놓고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무언가 자산을 사서 이걸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최대 주주의 의지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이런 특징에 따라서 대부분 자산주들은 최대 주주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형 와코루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3.06%에 달하고요. 경방 같은 경우에도 57.22%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대주주가 안 팔면 투자 부동산이 몇 조가 있어도 못 판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아도 난 이 주식을 계속 사겠다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들을 계속 사 모읍니다. 계속 사 모으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겠죠.
그러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것은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의 몇 퍼센트를 팔더라도 경영권 유지에는 큰 부담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높게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 최대 주주가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상방은 한계가 생길 수 있는데 내가 투자한 돈, 내가 투자한 특정 주식의 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부분 대주주의 선의에 의해서 자산을 매각하고 주가가 상승하길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간 오르겠지만, 언젠간 자산주가 공정가치만큼 주가가 오르겠지만 이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 수 있는 리스크가 공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산주에 투자하는 건 생각보다 힘들고 위험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자산주 투자를 시작하시려면 이거 하나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장부가는 공정가치가 아니다. 특히 투자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의 장부가는 이걸 그대로 굳이 그대로 믿어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결론은 장부가가 공정가치로 이렇게 변하는 순간에 자산주 주가가 오르는데 이 트리거는 개발, 상장, 매각, 상속, 재평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게 최대 주주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최대 주주의 어떻게 보면 선의에 기대를 해야 된다.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자산주를 그냥 묻지마 투자하는 건 굉장히 힘든 투자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 제 영상이 자산주 투자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